남편과 미친 듯이 싸우면서 이혼을 언급했던 분이 3개월이 지난 지금 삶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저는 50권 이상의 부부 관련 도서와 영상들을 분석했어요. 그리고 소름 돋는 비밀 한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부부는 결혼을 사업처럼 생각한다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8년 동안 부부 상담 커리큘럼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적용해봤죠. 그리고 충격적인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저의 정보를 얻어가신 분들의 결혼 생활이 긍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그것들을 정리했으며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어디서도 듣지 못하였을 5가지를 공유해 드릴게요.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은 마지막에 있으니까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결혼은 사업이에요. 이걸 모르는 많은 분들이 이혼을 선택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점점 지치는 걸까? 결혼이 이렇게까지 힘든 거였어? 사랑만으로 충분할 줄 알았는데 왜 점점 엇갈릴까? 왜 서로 점점 불안만 쌓일까? 그런데요, 혹시 결혼을 사랑의 연장선으로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사랑은 결혼의 시작이지만 결혼의 지속은 운영입니다. 결혼은 감정만으로 유지되지 않아요. 차라리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결혼은 두 사람의 공동 사업이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라는 말이에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알아서 행복은 찾아올 것이다 라는 상상은 접으셔야 합니다. 자신이 끊임없이 생각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결혼은 오해와 불신을 불러오며 배우자는 악마로 보일 거예요. 결혼을 사업이다가 머리에 들어갔으면 그 다음은 첫 번째로 이것을 알아야 돼요. 바로 배우자 선정이에요. 사업할 때 누구와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가치관, 돈, 시간, 노력에 대한 기준이 너무 다르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어려워요. 이때 남편들은 이런 생각들을 하세요. 난 그냥 내 방식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계속 부족하다고만 하지? 이럴 때는 감정적으로 따지기보다 우리는 지금 파트너로서 역할을 서로 잘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냉정하게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해요. 간혹 저는 이미 배우자 선정부터 망했는데 어떡하죠?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관계가 악화되면서 배우자에 대한 이미지가 망가진 것일 수 있거든요. 뒤에 말하는 4가지 것들을 좀 신경 써서 보시면서 판단해봐도 늦지 않아요. 두 번째는 계획 없이 시작하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사업은 시작 전에 시장 조사도 하고 수익 모델도 짜잖아요. 근데 결혼은 어떤가요? 좋아하니까 괜찮겠지 하고 그냥 시작하곤 해요. 이건 연애의 연장이라기보다는 경영의 시작이라는 걸 자꾸 잊게 돼요. 아이를 낳을지 말지, 돈은 어떻게 관리할지, 집안일은 누가 어떻게 할지 이런 걸 연애 때부터 운영회의 했어야 했던 거예요. 진심으로 말씀드리면 결혼은 내 인생의 올인이에요. 내가 안일하게 있으면 망할 수도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나만의 결혼 생활의 컨텐츠를 만들고 그 안에 나와 상대 배우자가 서로 공감을 얻고 성취와 인정을 가져갈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결혼 생활을 부러워하는 것은 이 점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부부는 해외여행을 가는데 옆집 누구는 생일날 정말 좋은 곳 갔는데 이렇게 부러워하곤 하죠. 계획을 세우지 않고 넌지시 상대방이 해주기만 바라면 그것은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산다기보다는 누워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생활이 지속된다면 결혼 생활은 점점 무료해지면서 어느 한 곳에 구멍이 나고 다툼이 시작되게 되죠. 제가 모든 힘든 부부들을 평범한 부부로 만들어주는 컨셉을 잡았듯이 여러분들도 결혼 생활에서 자신이 누릴 설레는 컨셉과 컨텐츠를 잡고 실천해보세요. 방향성이 생기면 남편은 당연하게 따라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정기 점검이 필요해요. 사업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해요. 잘 되고 있는지, 방향이 맞는지, 문제는 뭔지. 근데 결혼은요? 그냥 사는 거지 하며 흘러가기 쉬워요. 그래서 부부싸움은 항상 쌓이다가 터지게 돼요. 왜 이제 와서 말해?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었잖아. 서로를 운영 파트너로 생각했다면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요. 명절 때 부모님 댁 갔다 온 거 많이 힘들었어? 우리 둘 다 피곤한데 생활 리듬 다시 조정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부부 경영의 실무 회의예요. 이런 정기 점검을 통해서 남편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배우자는 결혼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신뢰를 하고 열심히 참여하게 되는 거죠. 혹시 서로 아무 말 없이 그냥 아이 보면서 결혼 생활 하시나요? 그런 분들은 결혼 생활에 대한 의미가 50%는 잃고 계신 것일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마지막에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다음으로 네 번째는 감정 노동도 정산을 해야 해요. 사업에서는 비용이 들면 장부를 기록하죠.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애 보고 살림하고 친정 챙기고 당신 부모님도 챙겼어. 나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집안 걱정했어. 서로 감정 노동이라는 보이지 않는 비용을 무시하면 결국엔 불만만 쌓이고 결혼 사업은 적자가 되기 쉬워요. 이때 남편 속마음은 내가 밖에서 버는 것도 결국 다 우리 가정을 위한 거였는데 왜 나만 안 한 사람처럼 얘기를 할까? 그래서 서로의 노력과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해요. 요즘 너무 수고 많았지? 고마워. 기업에서 열심히 한 인원에게 보너스를 주듯이 결혼 생활에서는 이 한마디가 보너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과 결혼 생활을 오래 지속하면서 이런 한마디를 잊어버려요. 우리가 같이 사는 건 당연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그 소중함은 녹슬게 되고 표현에는 인색해지죠. 그러면서 말을 아끼게 되고 오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상대 배우자에게 보너스를 두둑하게 넣어서 알찬 멘트 하나 해주세요. 이 말 하나로 배우자는 당신이 원하는 행동을 하게 될 거예요. 다섯 번째는 운영 방침을 계속 바꾸어야 해요. 사업은 시장이 바뀌면 전략도 바뀌잖아요. 결혼도 똑같아요. 20대 신혼일 때, 30대 육아 때, 40대 자기 인생 커리어를 쌓을 때 시대도 다르고 부부의 상황도 계속 변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함께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까? 이걸 고민하는 게 운영자의 자세예요. 예를 들면요. 육아는 잠깐 내가 전담할게. 당신은 커리어 쌓아봐. 이번 달은 지출 줄이자. 우리 둘 다 스트레스 많으니까 여행은 다음에 가자. 이렇게 서로 맞춰가서 결정하는 게 감정보다 더 깊은 연결감을 만들어줘요. 결혼 생활은 어떤 상황에 직면하느냐에 따라 해야 될 것이 많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직장에서 새로운 업무를 받아서 수행하듯이 결혼 생활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건 피할 수 없고 내가 직시해야 하는 문제들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항상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결혼 생활에서 이런 일들을 절대 뒤로 미루지 마시고 남편과 업무 분담을 하여 그 문제를 풀어가는 즐거움을 알아가셔야 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힘들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지금 말해준 대로 해도 우리 남편은 너무 심각해서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신다는 걸요. 하지만 너무 감정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소중한 결혼 생활을 이혼이라는 단어로 마무리 지은다면 나중에 정말 후회할 수도 있어요. 즉 해볼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노력하고 시도해본 다음에 결혼 생활을 더 이어갈지 아니면 마무리 지을지 그때 생각해봐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정말 소중하고 그 선택은 정말 신중한 거니까요. 현재까지의 결혼 생활이 우울하기 때문에 지레짐작으로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은 아닐지 꼭 내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값을 가지고 들어가기보다는 남편을 변화시키게 만들겠어 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시는 게 보다 수월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결혼을 사업으로 생각하고 그 속에서 계획과 점검을 하고 감정 노동 보너스도 주면서 알맞게 운영 방침을 바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중간에 나가지 않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라면 저의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을 전달드리고 싶어요. 이 5가지를 알고 있어도 이것이 없으면 정말 힘들어요. 바로 일관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약간의 노력을 해보고 배우자의 부정적인 반응에 바로 포기해버리곤 해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맨날 운동 안 하던 사람이 어떻게 러닝을 할까요? 맨날 고기만 먹던 사람이 어떻게 채소만 먹을까요? 맨날 부부싸움 하던 부부가 어떻게 바로 사이가 좋아질까요? 남편은 다르게 행동하는 아내가 의심스러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관성이라는 무기를 들고 묵직하게 밀고 나가는 거예요. 미래의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묵직하게 밀고 나가면 그 앞에는 행복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답이 없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저에게 댓글을 남겨주셔도 돼요. 평범한 부부가 되는 방법을 최대한 도와드려 볼게요. 저는 모든 힘든 부부들이 평범한 부부로 만드는 영상을 꾸준히 제작하고 있어요. 이 메시지를 공감하시는 분들은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세상을 꼭 만들고 싶어요. 교직 8년 및 다양한 분들과 수없는 상담을 하면서 정말 힘든 부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개선시켜 드려야 할지도 길이 보였어요. 그렇기에 그런 유익한 정보들을 흡수하면서 달라진 결혼 생활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처럼 결혼을 사업으로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달려나갈 필요성이 있어요. 결혼 생활이 수동적에서 능동적으로 바뀌면 그 질은 상상 이상의 날개를 펴고 날아갈 거예요. 저는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느꼈어요. 저의 상담을 통해 바뀐 분들이 엄청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더 공유하고 싶어요. 그게 부두바이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남편이 달라지긴 할까? 걱정된다고요? 장롱 운전 면허가 자동차 운전을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사이드 브레이크와 전조등 키는 연습도 하시고요. 핸들 조작도 천천히 해보세요. 점차 익숙해지실 거예요. 주차하면서 벽을 살짝 긁을 수도 있어요. 우린 이때 두 가지 생각이 들겠죠? 아, 역시 난 안 돼. 운전하지 말자. 또는 다음에는 좀 더 조심하게 주차해야지. 노력하면서 바뀔 수도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후련하고 앙금이 남지 않아요. 그리고 일관성 있게 내가 노력하면 나에게 남는 것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일관성 속에 기회도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다면 할 수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남편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대체 불가한 배우자가 돼보세요. 내가 없이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는 남편이 되게 만들어 버리세요.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존재고 이 결혼에서 대체 불가한 존재예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세요. 그런 삶 만들어 가실 수 있으시죠? 힘든 부부에서 평범한 부부의 길을 걸어가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제가 배우는 것들과 좋은 정보들을 공유해 드릴게요. 모든 힘든 부부들이 평범한 부부가 될 때까지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